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시장 보니까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라서 아주 찝찝한 수급의 흐름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금이요 상당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대표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규모가 48조 원을 상회했는데 딱 세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석 달 전과 비교를 하면 10조 원이 넘는 거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기간 동안 개인들은요, 양시장에서 15조 원 정도를 샀는데요. 이 증시로 유입된 개인들의 돈이 사실상 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고 호랑이 없는 물에서 여우의 왕게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6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는 과연 어떨까? 이제 슬슬 전략을 세우셔야 될 텐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에 중소형주를 기대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내수형 산업이 수출 쪽보다 좋다고 하고 또 소비재 관련 산업이 더 양호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여기서 소비재는 사실 개인들의 심리만 조금씩 회복된다면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또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힘을 쏟고 있는데 중소형주에게 다소 긍정적이라는 거죠.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산업군들을 쫙 파악을 해보니까 중소형주권에 포진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즐거운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 속에 여우일지라도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니는 모습 말이죠.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하반기는 그래도 당당히 수익을 내는 그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까지 주식공장에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한패든이 아침부터 재료 납품 성실히 맞춰주셨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입니다. 두 가지 참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샵 3772 유료 문자인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시고요.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에서도 저희 실시간 댓글 공유하고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또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질 좋은 정보 그리고 콘텐츠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 시간인데요. 기자의 분석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메트로 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달력을 보니까 6월 중순 접어들었고 이제 하반기를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증권부 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바쁠 것 같아요.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다 보니까 주로 뭘 하나요? 이제 7월 중순쯤 되면 이 상반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 실적 발표에 앞서서 지금 시기에는 좀 증권사에게 기업의 실적 전망 추정치를 좀 받아서 미리 작성을 해서 예상을 해보는 그런 기사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이제 7월에 실적 발표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하반기 실적이 어떨지까지 예상을 함께 해서 올해 실적은 어떨지 이런 기사들을 계속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발빠른 취재와 그리고 분석으로 실적 시즌 되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일단 실적 성적표가 나오면 컨센서스 전망치와 비교를 해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망치까지 알려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어서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잘 해주세요. 다음번에 저희가 실적 시즌 때 또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항상 노력을 할게요.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특징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재료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고요. 4개 채널 모두 SK 머티리얼즈를 선정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는데 올해 두 자릿수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잘 나올 것이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메디톡스 악재죠.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소식이 있었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에서 선정을 했죠. 이데일리TV가 네이버 휴젤 비상교육, 한국경제TV가 제테마, 알서포트, 종근당 바이오, 매일경제TV가 한국 BNC 이지웰 메디톡스를, 그리고 MTN이 신일제약, 제테마, 한일단조, 삼성물산, KMW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 시간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전반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셨는지. 예. 네, 지금 특징주를 보면 남북 긴장감이 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빅텍이나 한일 단조 등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메디톡스의 주요 보톡스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발표에 따라 메디톡스는 급락했고 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휴젤, 제테마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1년 만에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SK 머티리얼즈는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알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각 경제 채널의 이 특징주에서 3가지 종목을 또 자세하게 분석해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 네. 어떤 기준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첫 번째 종목은 일단 모든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 모두 뽑은 그러니까요. SK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뭐가 있었어요? 네, 이거는 전날 좋은 소식이 들렸기 때문인데요. 네. 반도체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이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초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성공이 참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장애물을 거뜬히 넘었다라는 소식이 사실 있었는데 이 얘기 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적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강력한 호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실제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가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본 수출 규제 시행 후 1년 만의 성과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 불화수소 가스의 국산화율을 2023년까지 70%까지 올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세정가스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이 관련 가스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한 상태였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 불화수소 가스를 해외에 일본 등과 같은 해외에 100%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작년에 수출 규제를 할 때 이 불화수소 가스를 주요 소재에 넣은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소재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소재를 SK 머티리얼즈가 국산화하겠다고 한 겁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연간 15톤 규모의 불화수소 가스를 생산하겠다고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5월에 SSD, 이게 데이터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고 디램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이 소재를 국산화했다는 건 굉장한 호재로 보입니다. SK 머티리얼즈의 올해 불화수소 매출은 약 100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연간 15톤 규모의 이 소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따르면 이제 단기적으로 매출이 조금씩 계속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초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주가를 띄운 기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 부분이잖아요. 네. 그 국산화 성공이 어려운데 이번에 해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성공 스토리가
마무리가 막 시작됐다라는 느낌 사실상 들거든요. 그래서 또 기분 좋은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또 다른 호재가 있었나요? 예. 네, 또 다른 호재로 거론되는 거는 올 2월에 SK 머티리얼즈가 금호석유화학의 포토레지스트 사업부를 인수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연내 이 포토레지스트 허가를 받고 2022년부터 연 5만 갤런의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이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500억 원 규모고요. 이 중 500억 원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SK 머티리얼즈가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이 포토레지스트 사업부를 4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그 제품 승인과 증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3년에는 이 관련 매출 규모가 1,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SK 머티리얼즈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내고 SK 머티리얼즈를 IT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4.7%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2021년 영업이익은 또 전년보다 16.9% 늘어난 2,88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신규 사업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아주 견조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게 참 용어도 어려워요. 네. 근데 어쨌든 불화 수소 양산 시작이 되면서 포토레지스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확대되면서 결국 하드 마스크까지 개발된다. 이런 또 선순환 구조를 갖더라고요. 네. 요거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기 전에 6.58% 상승하면서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19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장중에는 21만 3,300원 선까지 올라갔다라는 좀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특징 좀 가보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에서 꼽은 메디톡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해 주셨죠? 네, 예. 이날 오늘 아침에 식약처의 발표가 있었고 네.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면에 이에 해당 기사를 넣었더라고요. 그만큼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메디톡스 이슈가 굉장히 주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우선 그러면 어떤 이슈인지 만나볼게요. 메디톡스 현재 19% 넘는 급락세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퇴출된다 이 부분이에요. 주력 제품이.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당초 지난주 안에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식약처의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도 이례적으로 2차례 정도 개최한 걸 보면 식약처가 이 메디톡스에 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50, 100, 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제조한 것처럼 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품목 허가 취소 발표가 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날 발표를 통해서 품목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의 유통 중인 의약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품목 허가 취소 결정에도 메디톡신주 자체의 그 안정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런 서류 조작이나 허가된 원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꼽았고 허가 취소를 시킨 겁니다. 메디톡스는 그래서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첫 보톡스 시장에 들어오면서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왔는데요. 국내에서 국산 보톡스라고 하면 거의 메디톡스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현재 취소 품목에서 매년 발생한 매출도 연간 8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모조리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실적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품목 허가 취소로 기존 그 상품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지면서 메디톡스 경영에 좀 어려움이 직면한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메디톡신이 결국 퇴출이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메디톡스 자체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관련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많이 낙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보톡스 시장에서도 지각 변동을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 또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자님께 궁금한 점은 증권업계의 반응은 어떻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아침에 이 발표가
발표가 나자마자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식약처의 판결에 메디톡스는 이 가처분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증권업계에서도 사실상 이걸 패소한다고 가정해서 이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승소할 경우 실적 추정치나 투자 의견 상향이 가능하다고는 코멘트를 했어요. 근데 향후 실적의 관건은 이제 메디톡신 200단위,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 허가된 품목들의 매출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가 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좀 높여야 하는 그런 숙제도 생겼고요. 더군다나 2022년까지 영업 손실이 계속 예상됩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대웅제약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판결이 다가올수록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이 증권업계에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에 국내 최초로 보툴리듐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개발을 했고 대웅제약은 2014년에 보툴리듐 톡신을 이용해 나보타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디톡스는 2016년에 대웅제약이 균주와 기술을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고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게 수년째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불법 행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치한 사항들을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예비 판결일은 다음 달 6일이고 최종 판결은 11월 6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이슈를 잘 챙겨 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에서도 그 적신호 경고등이 켜진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가처분 소송을 낸다고 하는데 이게 얼만큼 또 효과적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디톡스가 19%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휴젤과 대웅제약이 상승하고 있는데 휴젤은요 오늘 10%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거든요. 45만 2천 원 선이고 대웅제약이 한때 14%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시가 대비 상승폭 줄이면서 4% 정도만 오르네요. 14만 7,5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은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예. 네, 세 번째 종목은 매일경제TV에서 꼽은 빅텍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반적인 방상주 흐름을 좀 짚어보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빅텍은 신고가 기록 중인데 방산주의죠. 네, 빅텍은 방산용 전자전 시스템과 전원 공급기 생산 업체입니다. 군 무전기용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분야가 여전히 이 회사의 주력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항공기에 많이 쓰이는 전자전 시스템 역시 주력 사업 영역인데요. 이거는 그 전자파 등을 이용해서 상대를 먼저 포착하고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네. 당연히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관련 부품이 필요해지고 빅텍의 실적과 연관이 있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 상승 기대보다는 방산주 대표 업종으로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분들은 이제 판교 하늘에 항공기가 늘어나면 빅텍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빅텍은 좀 테마주의 흐름을 강하게 띠는 종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일 단조 등 다른 방산주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 보면 특별한 호재라기보다는 방산주라는 테마의 흐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는 투자 유의사항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방산주 그리고 대북 관련주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등락은 오가지만 테마로 엮인 모든 종목에 사실 투자 유의라는 딱지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뭘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고평가요. 사상 최고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 기준으로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빅텍의 영업이익이 26억 원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거의 영업이익의 100배 이상이 지금 시가총액인 건데 이에 따라 12개월 예상 PER도 지금 100배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이제 빚을 내서 빅텍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걸 의미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12조 원을 넘어서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빅텍은 코스닥 신용 비율 상위 10개 종목에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빚을 내서 빅텍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 신용융자가 조금 위험한 게 이렇게 신용융자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주가 하락은 더 가팔라지고 증권사는 하한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단일가 매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 타이밍을 잘못 놓치면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대북 변수가 불거질 때마다 경업주나 방산주는 대표적인 테마주로 꼽힙니다. 하지만 예측하기 힘든 북한 변수의 기업 가치가 좌우되는 만큼 투자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 정상회담까지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초반까지는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펼쳤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예. 이 방산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향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주가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투자 유의사항까지 함께 활용해 보시죠. 오늘 이슈메이커 3가지 정리 마무리했습니다. 메트로신문 손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전장, 오후장 분석과 함께 관심 종목 이슈까지 다뤄드릴게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저희 시장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김없이 와주셨고요. 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둘 다 좀 약간 엇갈리는 흐름들 장 초반부터 이어갔는데요. 그 와중에 말씀해주신 키움증권이 네. 그렇죠. 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또 도달한 흐름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오전장의 흐름들 살펴볼까요? 예. 시장의 흐름들이 어제도 그렇고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이번 주 같은 경우 상당히 초반에 월요일, 화요일 좀 극심한 변동성을 겪지 않았습니까? 월요일 날 급락세를 시현하고 화요일 날 급등세를 시현한 이후에 어제 오늘 눈치 보기 장이 좀 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이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지난 주말서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형성된 그러한 모습에 현재 지금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선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만 지지보다는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유동성 대단합니다. 예. 유동성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있는데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틀 연속 십자형 모양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십자형 모양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환형 모양이죠.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형 모양이 나온다는 것은 매물 압박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정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십자형이니까 전환형인데 한편에서는 유동성도 많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석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매도 압박이 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는 것인지 파는 것인지 매수, 매도, 줄다리기 이거 항상 우리가 그렇죠. 항상 점검하고 궁금한 있는데, 부분들이죠. 예, 예. 압박성 흐름들은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특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움증권이 괜찮은 예, 성적을 키움증권을 냈고요. 한번 예. AS를 해드릴까요? 키움증권을 일단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추천을 좀 제가 화요일에 드렸었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올라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 대비해서 키움증권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또 신용이자에 대한 부분들,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키움증권의 주가 흐름들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목표를 제시했던 95,000원까지는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트렌드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넉넉히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북 관련주입니다. 네. 그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대북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시장의 조정이 대북 관련주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북한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이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 일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북한 리스크로 조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예. 북한 리스크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정을 받으려면 대북 전쟁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빅텍 같은 경우는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빅텍 같은 경우 그렇지만 대표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온도차는 있네요. 네, 온도차가 좀 있기 때문에 꼭 대북 리스크만이 조정의 빌미는 아니다. 물론 일정 부분 역할은 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조금 전에 코너에서도 얘기했듯이 메디톡스를 빼놓고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메디톡스가 여러분들 한때 80만 원까지 구가하던 정말 최고의 주식이었죠. 15,000원짜리 주식이 80만 원까지 거침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무려 50%가 넘는 우리나라 최우량 기업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거짓이었다. 지금 그렇게 들통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주력 제품이 메디톡신은 아니죠.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던 그리고 안전성에 이미 메디톡스를 맞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성에 이상은 없다라고 하겠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톡스를 맞으러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서 메디톡신은 이미 없어요. 그렇지만 메디톡스 제품을 맞으시겠습니까? 경쟁사 제품을 맞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피부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경쟁사 거를 경쟁사 거를 맡기죠. 이게 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톡스가 이미 과거의 일이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다 똑같이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메디톡스는 시장에 있어서 신뢰를 잃었다라는 거죠. 이게 특히 여성분들이 주로 아무래도 고객분이실 텐데 피부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좀 꺼림직한 걸 맞을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엄청 저렴하다라고 가정한들 그거를 그렇죠. 하진 않죠. 그렇죠. 예. 이거가 저렴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차라리 비싸더라도 경쟁사 제품을 쓰는 게 그럼요. 예. 그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분들이 메디톡스를 지금 보는 거와 경쟁사를 보는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현재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작의 특징주 봐주셨고요. 5장 대응 전략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시장을 지켜보고 있구나. 대기 자금은 쭉쭉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은 현재 대기 자금이 넉넉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한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종합 차트를 놓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합 차트를 놓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면 내일 양봉이 나오면 내일 양봉이 나오면 오늘 일단은 지금은 시간이 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11선의 저항을 뚫어주게 되면 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상승도요. 예, 하지만 내일 21선이 깨지면 지수는 2000선까지 훅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0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이 꺾였죠. 그렇다면 차례로 다음에 꺾일 건 20일이고요. 그렇게 점점 꺾여 내려오는 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이다. 여기서 다시 지수가 뚫고 올라가기에는 녹록치 않다라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대상이고 그렇다면 그래도 하방 쪽은 약간 치우쳐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런 쪽의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이익이 나셨다라면 바로바로 지금은 챙기는 게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장.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락 추세다라고 봤을 때는 저점 매수가 아니고요. 고점 매도입니다. 고점이에요.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게. 이익 실현하고 한번 지켜보는 게 네. 하나의 전략이 아니겠는가. 네. 지금 너무 저가 매수만 좀 외치고 있는데 예. 저가 매수는 컨시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오른다? 그거는 저가 매수가 노력을 하지만 이미 그거는 힘이 조금 적다.
이 힘의 관계를 제가 요 며칠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게 미묘합니다. 지금은 수급에 있어서 힘의 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들, 다양한 외부 변수들보다는 지금은 이런 외부 변수들에 대한 어떤 이슈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첨예한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힘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급의 잣대도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차영수 소장님 관심주는요? 관심주는 지금 현재 언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GS 리테일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GS 리테일이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24시간 편의점을 하죠. 근데 24시간 지금 배달 서비스도 지금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언택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디지털화, AI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허창수 회장께서 관계 그 임원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한번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택 관련주로서 GS 리테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4,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진입은 39,000원대 정도에 진입을 하실 때 38,000원의 손절가를 좀 다소 짧게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혁신을 가속시키겠다,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과감히 진출하겠다 그런 의지를 또 보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GS 리테일 만나봤으니까 관심주 잘 보시고요. 키움증권은 목표가 도달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예요. 관심주 공장 시간 진행할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저희 문자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실시간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소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공장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저희 주공 패밀리가 이제 되실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온의 그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영호입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저 이제 궁금한 게 관심주 공장 시간에 해주시잖아요. 네. 나름의 투자 원칙 이런 부분을 배우고자 하는 시청자님의 열의가 뜨겁습니다. 어떤 투자 원칙으로 저희 주공을 함께 해주실 건지 포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10년여간 이 네. 증권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지난 한 20여 년간 뭐 자산 운용 쪽에서도 그렇고 증권사에도 그렇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뭘까요?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저주저하다 보면 놓치게 되고 너무 안정적인 자리,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기회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불확실성을 사고 불확실성에 매도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과감하고 항상 신속하게 발빠르게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뭐 아무래도 장중 시간이다 보니까 네. 자주는 출연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시원시원하시고 리액션도 크시고 저희랑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빨리 잡아라 이런 부분인데 오늘 어떤 관심주를 소개시켜 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우선은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재료 납품된 상황을 보고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 TV는 알서포트, 알티캐스트, 유니테스트, 삼성전기, 인콘을, 한국경제TV가 덕산 네오록스, CJ제일제당, KMW, 코스맥스, 매일경제TV가 HFR, 한샘, 휴온스, 유틸렉스, MTN이 대화제야, ST큐브, 고려아연, 대웅제약, 종근당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항상 꼭 해야 될 그 의식이 있는데 네. 1위 채널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증권 네. TV 중에서 네. 어느 채널이 제일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역량이 나왔잖아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건가요? 네, 오늘 관심주를 이렇게 네. 저희가 선정을 했잖아요. 네. 전 채널에 그 1위 채널과 4위 채널을 아, 말씀을 오늘 해주셔야 전체. 되는데. 아,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네. 과거에 이제 한국경제TV에서 한 5년 정도 우리 네. 시청자님들께 좀 인사를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데일리온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네. 갑자기 채널을 순위를 정하라고 그러셔서 원래 이건데 순간 좀 당황을 했네요. 얘기를 못 들으셨나 봐요. 종목을 오늘 예. 본다라고 하면 네. 워낙 좀 성향 자체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지는 상태에서 네. 또 바로 다음 날 100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장세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성향이라든가 또 이 종목을 선정하는 이 전문가들의 성향이 네. 극과 극으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마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뜨뜻미지근한 대합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성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종목이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순환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예. 한 20, 30% 정도 이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순환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네요. 오늘 제가 종목을 뽑은 것 중에서 예. 가장 마음에 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적절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일단 후성을 선정한 이제 MTN 1위를 좀 드리고 MTN. 싶고요. 네. 맨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좀 제약바이오가 좀 너무 많이 네. 쏠려 있는 그 채널에 좀 마지막 순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눈치채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아주 요거 신경 굉장히 써서 중요하거든요. 예, 순위를 정해서 예,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의 관심주 가볼게요. 첫 번째 어떤 종목을 꼽으셨을까요? 오늘 그 네.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후성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네, MTN을 선정한 거고요. 예, 일단 후성이라고 하면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후성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사실은 참 재주가 너무 많은 사람이 의외로 배를 고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후성은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정도 주가 수준에 8,300원 정도 전후에서는 나쁘다라고 흠을 찾기가 어려운 종목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강하게 시세를 내느냐 잘 내질 않습니다. 왜죠? 그래서 과거부터 보면 그냥 그게 특징이에요? 워낙 예. 그럴까요? 그러니까 워낙 대형 우량주로서 오랫동안 알려져 있다 보면 예. 사람들은 이제 시장에서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는 뭔가 과거에 없었던 사업부가 획기적인 뭔가에 좀 역량을 발휘했다든가 아니면 큰 뭔가 계약을 뭐 수주를 했다든가 하면 네. 상승 모멘텀에 아무래도 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많이 갖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만년 우등생이죠. 그렇군요. 항상 우등생이다 보니까 늘 기대하던 정도의 실적을 가져오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성을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날아간 게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뭐 끝모르게 날아가죠. 저도 네. 사실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 삼성 SDI를 통해서 좀 톡톡하게 좀 즐거움을 좀 누렸습니다만 더 이상 이제 쫓아가기 어렵다. 더 이상 이거 쫓아가긴 과열 양상 아니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증권사 데일리 레포트를 보면 우리나라에선 참 셀 레포트가 거의 나오질 않는데 증권사에서 과열이라는 표현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 절대 안 되는 그러다 상태가 보니까 되긴 해요. 아무래도 그러다 네. 보니까 1등 대장주를 따라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들어올라갔는데 상당히 우등생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종목이 워낙 또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돈의 힘이 좋으니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 역시도 지금 보면 오늘 나온 종목들 중에서 사실 지금 시장이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만에 하나 재차 2100선을 이탈한다라고 할 때 내구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까지 겸비를 한다라고 봤을 때 후성이 가장 무난하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오늘 선정된 한 20개 가까운 종목들을 보니까 예. 다들 약점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죠. 뭐 주식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니까. 근데 후성은 가장 무난하다.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걸 감점을 차감하고 나다 보니까 약점이 덜하다는 거잖아요. 약점이 예. 덜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 가장 무난해서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후성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의 시장 상황에서 충분히 한 3개월 분기 정도 기대를 해봤을 때 20% 이상의 수익률은 무난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위 일단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용은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예. 잘 아시는 부분일 테니까 이 종목은 설명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그 8,270원 현재가를 기준으로 20%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분하죠. 네, 예. 그 정도 목표가를 잡아라라는 네. 부분이었고요. 손절라인 이런 부분은 그냥 없이 가는 건가요? 일단 네. 그 해당 섹터 내에서 네. 가장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덜 오른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
업종이 간다 하더라도 업종의 수혜를 볼 수 없는 상당히 부진한 종목들 또는 기업 내용이 사실 실질적으로 뭔가 업계에서 계속 영위되기 어려운 정말 작은 종목들이 시장을 못 따라가기 마련인데 후성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정도 흐름이 크게 이탈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이제 2등 종목으로서 좀 이제 갭을 메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 20%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루고루 영향가가 있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 후성.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 시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시황까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무난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약점이 덜하다라는 거죠. 빠질 네. 게 덜하다라는 그렇죠. 부분으로 예.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4%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심주 두 번째 뭘 선정하셨죠? 유틸렉스 선정을 했습니다. 네, 유틸렉스 매일경제TV가 선정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인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예. 기업 자체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이제 뭐 후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두 번째로 선정을 드린 이유가 지금 투자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황 얘기 안 한다면서도 잠깐만 한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막 기뻐서 환호하기보다는 참 한숨 짓고 오히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막상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이 종목이 오를 거라는 것을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 있어요. 이 변동성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못 내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종목이 많이 올라갈 거라 하더라도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2배수 이상이 난다라고 하면 과연 저점 무렵에 잡은 사람이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강심장이 인간으로서 갖추기 어려운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되면 사실 주식을 가지고 누가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을 이겨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은 워낙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틸렉스 아마 기업 이름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지금 현재가 화면에서 같이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무려 6천억에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네. 작은 종목인가요? 큰 종목인가요? 중견기업 이상이고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요건으로 한두 차례 만에 망가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불안 요소도 있고 이유를 불문하고 이틀간 상승과 하락폭이 종합주가에서 200포인트가 나왔다는 거는 예. 사실 합리적인 투자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에서 얘기하는 대로 과열 양상이라고 하고 누군가에게는 계속 가는 이제 유동성 장세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코스닥 150 종목이라고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이게 지금은 강점보다는 약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버스라고 요즘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재밌는 신종 표현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코스닥 곧버스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수급에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차트를 이렇게 넘어가서 좀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제가 이 종목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이유가 이미 단기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환호하는 수급도 끝났고 피눈물을 흘렸던 악성 매물도 대부분 소진이 된 이유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조용했습니다. 예.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조용하던 상태에서 3월 이후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 한 차례, 그리고 3월 이후에 한 차례, 그리고 최근 6월 들어서 한 차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도 아니었고 지나치게 큰 낙폭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막 너무 두려웠다가 막 손실 너무 크게 봐서 징글징글 하다 이러다가 차고 올라오니까 얼른 빨리 이제 손실 줄이고 팔아야지. 이런 수급적인 때가 덜 탄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 상당히 좀 제약바이오가 좀 각광을 받는 상태에서 수급적인 악성 매물이 적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고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조만간 장대 양봉의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장대 양봉이 만약에 한번 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장대 양봉이라고 하면 그 매매 전략을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그거 보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5% 정도 우리가 최근 이제 시장 변동성을 감안할 때 시원하게 장대 양봉이라고 하면 한 15% 정도 잤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이제 95,000원 전후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투자 전략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뭘 하셔야 되면 일단 보유 물량의 한 반 정도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금 시장에 가장 큰 강점 중에 약점이 뭐냐면 가장 큰 강점이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의 개념이라는 건 일단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빠르게 나오는 장세다 보니까 장대 양봉이 조만간에 한번 출회될 때 일단 더 갈 여력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지만 반 정도는 청산을 해주는 게 지금 너무 빠른 수급 장세에서는 순환매 장세에서는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거 조금 너무 좀 뚝배기 같은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KMW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네트 TV에서 선정한 관심주였는데요. 네. 예, 살펴보겠습니다. 뭐 영원한 관심주죠. 일단 5G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라든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KMW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사 역시도 뭐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드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굳이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 이제 이 정도 기다렸으면 한번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종목을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느냐? 움직이는 종목 관심이 넣죠. 아무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단기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증권방송도 보고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변동성이라 그러면 사실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 2분기가 마감되어 가고 있는 지금 시점까지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을 총망라해서 KMW만큼 일종 진폭이라든가 사실 주봉이라든가 월봉이라든가 변동성이 낮은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다는 뜻은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죠? 이평선이 결집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분기 전에 매수한 사람이나 3개월 전에 매수한 사람이나 오늘 매수한 사람이나 사실상 뭐가 똑같다? 변동성이 거의 똑같다라는 평균 매입 단가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성 매물이 나올 여지도 적고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소강 국면이죠. 그런데 예. 이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5G라는 이슈 자체가 충분히 불거질 그런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차례 시장이 꺾인다라 그러면 대부분 뭐라냐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순환매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이 종목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매입 단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한 네. 58,000원 정도까지만 평균 단가를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달 정도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뒷심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종목 보시고요. 이제 관심주, 시간 조절 잘해주셨는데 1분 남았거든요. 빠르게 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 종목이죠. 예, 관심주. 뭘까요? 예. 또 이 종목이야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어차피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리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제가 네. 그동안 이데일리온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가 워낙 15,000원대부터 얘기했던 종목 지금 이제 4만 원에 육박했는데 또 그 종목이야. 좋은 건 어떡합니까? 이 종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겨우 이름 좀 알렸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평균 매입 단가, 매수 목표가를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가지고 32,000원까지 시장 한 차례 정도는 분명히 출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00원 정도의 평균 매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이제 기존에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를 다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하는데 소박하게 45,000원 제시해드리고 추후 제가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절 가격은 일단 3만 원 이탈되면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이 3만 원을 터치할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오늘 시황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3만 원을 이탈할 정도가 되면 조금 시장에 좀 껄쩍지근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 36개 주랭랑이 참 명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지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메드까지 함께했습니다. 이데일리온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더 보다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